두 번째 강부터 본격적으로 통계의 한 부분인 기술 통계, 서술 통계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도표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 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그런 통계의 기술 서술 부분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봅시다. 바로 도표나 그래프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읽어보니까 아주 생소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 어떠세요? 괜찮죠? 막대기를 그려서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뭔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줄기와 잎그림이 좀 생소하신가요? 좋아요. 표시해 두시고요. 상자 그림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거예요. 도스 분포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는데 아주 옛날이지만 금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도스 분포표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데이터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도스 분포표를 가지고 그림으로 옮긴 것이 히스토그램이다. 맞아. 히스토그램.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중간에 값들을 찍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 뭐가 된다? 도스 분포 다각형이 된다. 이후에 이러한 도스 분포 다각형 값들을 누적을 해서 그릴 거예요. 그럼 점점 그림이 올라가겠죠? 그럼 다각형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거를 도스 분포 다각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떠한 목적으로 나타낼 것이냐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도 되고 히스토그램도 되고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히스토그램 위에다 그림을 덧붙이기 너무 힘드니까 도스 분포 다각형으로 그려도 되고,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설명도 있겠죠. 예를 들어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들어봤어. 이런 값들을 우리는 중심 경향값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중심 경향값.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료들이 어느 하나의 중심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값들이다라는 거죠. 대표값이죠. 맞았어요. 대표값. 그 다음에 이러한 대표값이 한쪽으로 몰리는 값이라면 그 값들을 기준으로 어떤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을 한 번에 삼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포, 이렇게 퍼져 있는 것에 대한 값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값들은 수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단 위치가 궁금해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적 위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4분위수나 100분위수, Z값을 사용하게 되죠. 바로 상대적 위치. 아마 여러분들이 중심 경향값, 삼포도, 상대적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난 이거는 알아. 이것도 알아. 그런데 이건 조금 생소한데?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상대적 위치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저랑 같이 접근하시면 기술 통계의 도표 그래프 또는 수리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우선 도표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도표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료들을 위해 점을 찍어보는 거죠. 6 위에 2개다. 2개의 자료가 있구나. 1.05에서 1.12 위에 이런 자료들이 중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아주 똑같이 그 위에다 점을 찍지 않고 이게 몰려있는 것만큼 점을 표시해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점도표. 선그래프도 있어요. 특히 선그래프는
시간 간격으로 기록된 자료들을 정리할 때 씁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6년, 8년, 2010년에 이렇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왼쪽에 매출액이 0에서 25냐, 0에서 100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죠? 여러분들 현명하게 선그래프를 그리려면 왼쪽 그래프가 낫겠어요? 오른쪽 그래프가 낫겠어요? 왼쪽 그래프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까요? 지금 2010년까지 쭉 늘어났으니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예측할 때 가능한 어떤 그래프의 모습으로 선그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막대 그래프예요. 특히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막대기를 세우는 거죠. 점도표와 같이 자료의 양이 많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 400명의 교장 선생님한테 교육의 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A등급이다가 35명, B등급이다가 260명, C등급이다 93명, D등급이다 12명이었어요. 이러한 각각의 값들을 막대기로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한눈으로 잘 보이네요. B등급이 굉장히 선호하는 등급이군요. 그런데 D등급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막대 그래프는 어떠한 자료를 나타낼 때 쓴다? 질적 자료, 범주형 자료. 그래서 A, B, C, D. 동물원에 갔더니 사자 몇 마리, 코끼리 몇 마리. 이럴 때도 막대 그래프가 좋겠죠? 그런데 이건 뭐지? 제일 긴 걸 앞에다 두고 점점 줄어드는 이렇게, 즉 가장 큰 값부터 순서대로 정리한 막대 그래프를 우리는 파레토 그래프라고 불러요. 별건 아니지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파레토 그래프.